이번 시간에는 10장 3절 P값을 이용한 가설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앞 시간에 우리가 가설검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지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수준 알파를 정해서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유의수준 알파라는 것은 제1종 과오를 범할 그 확률, 일종 과오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종 과오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중요성을 더 부여를 해서 우리가 이 알파를 가능하면 작은 값으로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을 하고요. 그 알파를 비교적 작은 값 0.05나 5% 정도, 0.01, 1% 정도, 이 정도로 주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P값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언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 P값의 정의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 유의 수준 알파의 최소값을 P값이라고 해요. 이게 P값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 P값이라는 것은 통계량을 가지고 결정을 할 텐데 우리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하는 것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P값을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값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우선 P값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계산하는 검정 통계량이 있어요. 그 검정 통계량의 값이 유의하게 되는 최저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의 수준. 조금 전에 알파라고 했고요. 최저 유의 수준이니까 그 알파의 최소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값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P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우선 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을 한다면 검정 통계량이 있어요.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귀무가설 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검정 통계량이 만약에 Z분포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Z0 이렇게 쓸 거고요. T분포를 따라간다면 T0 이렇게 쓸 거고요. F분포를 따라간다면 F0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할 겁니다. F분포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카이 제곱 제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따라가든 다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Z분포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검정 통계량이 Z분포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Z분포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단측 검정, 양측 검정 두 가지로 나누고요. 단측 검정하는 것은 평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평균, 모평균이 어떤 비교 대상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모평균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단측 검정에 양측 검정에는 뮤가 뮤제로하고 다르다.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한 것은 뒤에 이제 다시 이론으로 다시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을 할 때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Z분포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이 오른쪽 꼬리 이 넓이가 이 값이 알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 기호 배운 대로 이건 Z분포니까 여기 있는 그 Z의 값은 여기 넓이가 알파가 되는 여기 해당하는 점, 예, 이 Z의 값은 우리가 Z 알파라고 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넓이가 알파다라는 것은 예, 어떤 확률이냐?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Z 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이죠. Z 알파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 Z0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Z0가 만약에 여기 Z알파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검정 통계량, 즉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값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 이쪽에 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예, 이 알파보다 작은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알파를 먼저 결정해 놓고 야, 우리가 그래도 95% 정도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알파를 0.05, 우리가 99% 정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알파를 0.01 이렇게 정해 놓고 예, 그 알파가 그것보다 작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Z0가 이쪽 오른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Z알파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해 버리면 돼요. 확률이 아주 작으니까. 하지만 Z0가 이렇게 왼쪽에 와 있다라고 하면 예, 확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만큼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것은 미리 유의 수준을 정해 놓고 그 유의 수준에 맞춰서 예,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는 제1종 과오를 범할 위험의 최대값에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작게, 가능하면 이 위험을 작게 하자. 예,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Z0가 계산이 되면 예, 우리는 그 위험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P값이라는 것은 Z0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 관계없이. 자, 그래서 Z0를 계산해 보니까 Z0의 값이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와 있었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만약에 Z알파가 이렇게 와 있다면 Z0가 Z알파 오른쪽에 와 있는 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Z알파가 이렇게 와 있다면 이번에는 Z0가 Z알파 왼쪽에 와 있는 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Z0가 있는 여기부터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서 Z알파가 왼쪽에 가 있다 그러면 기각을 하는 거고 Z알파가 오른쪽에 와 있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고 Z0를 기준으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Z알파가 여기 왼쪽에 와 있다면 이만큼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거고 Z알파가 여기 Z0 오른쪽에 이만큼 와 있다면 이것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Z0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알파를 이 Z0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넓이를 준다면 여기부터 기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이만큼이 기각 가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넓이라는 것은 Z0 오른쪽에 있는 Z들의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떤 확률이냐? Z가 Z0 이상일 확률이죠. 그렇죠? 예, 이 값을 우리가 P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P-value라는 것은 이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Z0부터 해서 기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렇다면 Z0부터 이만큼 넓이가 알파 이렇게 되면 기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Z알파가 더 왼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니까 Z0 오른쪽보다는 이 넓이가 더 크지요. Z알파가 왼쪽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넓이가 더 크지요. 이렇게 큰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Z0부터 기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알파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기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의 값 중에서는 Z0 여기부터니까 이 Z0에 해당하는 요 값, P값 이것이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알파의 값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방법은 문제에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유의 수준 0.05로 해라. 유의 수준 0.01로 해라. 이렇게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유의 수준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유의 수준을 가지고 기각할 수 있다 또는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주고 그래서 문제에 있는 그 상황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기각했으니까 어떤 거다. 기각에 실패했으니까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검정해라. 유의 수준을 안 주고 검정해라. 이렇게 했다면 Z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P값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나왔다. P값이 0.03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됩니다. P값이 0.03이니까 유의 수준을 0.03 이상으로 정하면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 P값이 기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 값부터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보다 더 커지는 값들은 다 기각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P값보다 더 작은 값을 유의 수준으로 준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P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Z0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다. 만약에 작다를 검정할 때면 Z0 이제 그 값이 나왔겠죠. 음수가 나왔겠죠. 그렇다면 그 왼쪽 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양측 검정을 할 때는 예, 반반씩 나눠서 2배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2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유의 수준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을 결정해야 돼요. 대립가설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주장하려는 대립가설은 뭐다 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귀무가설은 뭐다 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이 알파다. 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해당 그 통계량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떤 분포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의 수준에 맞춰서 기각력을 설정하고요. 예, 그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해서 기각력에 들어가면 귀무가설 H0를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H0를 기각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학적인 결론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전처럼 그림을 Z분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Z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 주장하려는 게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단측 검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유의 수준 알파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얘는 Z분포를 따라가니까 예, 알파에 대해서 Z 알파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놓고 Z 알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예, 이만큼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요. Z분포를 따라가니까 이 값을 Z0라고 할 거다라고 쓰시고 해당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표현되는 식이 있겠죠. 그 식을 표현하고 계산합니다. 그럼 값이 나오겠죠. 자, 값이 나왔을 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Z0가 Z알파하고 비교해서 Z알파보다 오른쪽에 갔다 그러면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쓰면 되고요. Z0를 계산했더니 Z알파보다 왼쪽에 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각에
실패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기각했으니까 이런 뜻이다. 기각을 못했으니까 이런 뜻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예, 기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장, 그 주장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예, 표본에 근거한 주장이 있죠.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예를 든 주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뮤는 뮤제로보다 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기각이 실패했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고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값을 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뭐다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검정통계량이 이 경우는 뭐다라고 쓰시고요. 기호 쓰고 식 쓰고 그리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그 검정통계량을 가지고 P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유의수준이 없으니까. 예, 해서 조금 전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Z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이었는데 예, Z0를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P값이라는 것은 이 넓이가 P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넓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 Z가 Z0 오른쪽에 있는 그런 확률이죠. 그렇죠? 해서 P값, Z가 Z0 이상이 되는 그 값을 계산해서 물론 단측 검정, 양측 검정에 따라서 이 P값이 달라집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각 상황마다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예, 해서 P값을 계산하시고 그 P값이 예를 들어서 0.02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 유의 수준이 0.02 이상이면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의 수준이 0.05였다면 지금 P값이 0.02가 나왔으니까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1이 나왔다면 P값이 0.02니까 예,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P값보다. 그렇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 알파의 최소값이다. 예, 알파가 적어도 이만큼, 예, 이만큼 돼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작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이것 이상이 돼야 기각할 수 있는 거고, 기각할 수 있는 최소값, 알파의 최소값. 어렵지 않죠? 예, 해서 마찬가지로 기각했으면 여러분 주장을 쓰면 되고요. 실패했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P값을 가지고 예, 유의 수준이 얼마 이상이면 기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는 과학적, 공학적 예, 그런 그 상황 설명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 각 상황마다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장 4절 예, 첫 번째는 단일 모평균의 검정이에요. 자, 단일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예, 구간 추정 배웠죠. 예, 그래서 통계량까지 다 구해봤어요. 예, 그럴 때 단일 모평균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대규모 표본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 하고 소규모 표본을 추출했을 때 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예, 대규모 표본일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규모 표본일 때도 예, 우리가 소규모 표본이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그리고 모분산을 안다. 예, 모분산을 안다 그러면 대규모 표본하고 같은 케이스로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규모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지만 모분산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모분산을 모르니까 표본분산 네, 그 S제곱을 계산해서 네, 그 표본분산을 가지고 만든 식이 있어요. 표본 표준편차 네,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 S를 대입해 가지고 만든 식이 있었죠. 예, 해서 그 값이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T분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지만 모 분산을 아는 경우,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표본인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해서 대규모 표본인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규모 표본을 꺼냈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를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면, 우리 X바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그걸 표준화하면, 예, Z를 만들어주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값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앞에서 공부를 다 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소규모인데도 모집 단위 정규분포고 시그마를 한다면 여기 시그마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인 케이스는 이렇게 여기가 시그마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만 Z입니다. 그렇죠? S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그건 T예요. 그거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건 다음번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케이스 시그마를 갖다 쓰든지, 그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시그마를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Z분포를 따라가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지금 평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이 우리가 비교하려는 뮤제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표본 평균이 뮤제로보다 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집단도 그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의 주장, 대립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표본 평균 X바를 계산을 해보니까 뮤제로보다 작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평균 뮤도 뮤제로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 주장, 대립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해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과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은 단측 검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선 단측 검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하는 유의수준 알파를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 귀무가설 하는 것은 우리 주장의 반대예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에서도 이 주장의 반대를 우리는 뮤는 뮤제로다라고 쓰기로 했어요. 다르게 쓰면 안 되고요. 즉 수학적으로 그냥 뮤가 뮤제로 이하야 이렇게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다 쪽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표본 조사를 하니까 큰 값이 나왔는데 표본 조사를 해서 큰 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모집단은 작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해서 반대 주장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뮤가 뮤제로 정도일 거야. 이것만 남는다고 했어요. 해서 귀무가설은 뮤가 뮤제로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도 이 대립가설의 반대 주장은 뮤가 뮤제로 이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뮤는 뮤제로야 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서 귀무가설은 전부 뮤는 뮤제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이 돼야 이걸 주장할 수 있는 통계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작다, 크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통계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해서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 겁니다. 통계량을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것이 뮤가 뮤제로다라는 거니까 우리 Z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알고 있었죠? 이 통계량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것이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거니까 그 뮤가 뮤제로야 얼마야? 1이야, 2야, 3이야 이렇게 수로 나온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줘요. 이렇게 뮤 자리에다가. 그럼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렀고 Z분포를 따라가는 경우는 Z0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Z0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하면 검정 통계량 Z0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소규모인데 모분산을 아는 케이스다 그러면
Z0는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Z분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였다 그러면 그때는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 대규모인데 몰라요. 예, 그렇다면 S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값은 S를 쓴 값은 예, 소규모가 되면 이건 T분포로 바뀌어요. 예,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규모일 때만 쓰는 겁니다. 예, 이건 대규모일 때만 대규모일 때만 S를 사용해도 근사적으로 Z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럼 Z0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Z분포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대칭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쪽에 오른쪽 꼬리 이 부분 넓이를 알파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Z값은 이 넓이가 알파니까 Z알파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 예, 여기 이 넓이가 알파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Z알파를 부호만 바꿔주면 같은 값이 돼요. 마이너스 Z알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Z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니까 전체 넓이 1에서 빼주면 Z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Z알파와 같다. 그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Z알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른쪽 꼬리 넓이라는 것은 Z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이죠. 해서 Z가 Z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이 알파. 왼쪽 꼬리라는 것은 예, 마이너스 Z알파 왼쪽이니까 이하가 되는 확률이죠. Z가 마이너스 Z알파 이하가 되는 확률. 그게 알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장에 따라서 예,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때는 당연히 X바 표본 평균이 뮤제로보다 큰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보면 X바에서 뮤제로를 뺀 값이에요. 그렇죠. 그럼 X바가 뮤제로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뮤도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거니까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계산하면 당연히 X바가 뮤제로보다 큰 값이니까 플러스 값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옵니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해서 Z0를 계산한 값이 이 오른쪽에 플러스로 있을 텐데 Z0가 만약에 이렇게 Z알파 왼쪽에 가 있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고요. Z0가 Z알파보다 오른쪽에 가면 예,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Z0가 Z알파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주장,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을 할 때는 당연히 표본 평균 X바가 뮤제로보다 작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모평균도 작을 거야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자 X바 마이너스 뮤제로는 이번에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가 있을 거예요. 해서 Z0가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와 있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Z0가 얘보다 더 왼쪽에 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Z0가 마이너스 Z알파 이하 더 왼쪽입니다. 예, 그리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해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에서는 Z0가 오른쪽에 가 있을 테니까 Z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왼쪽에 가 있을 테니까 Z0가 마이너스 Z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그렇죠? 네, 오른쪽일 땐 더 오른쪽으로 가야 꼬리 부분으로 몰려요. 그래야 확률이 더 작아지는 거고 왼쪽일 땐 더 왼쪽으로 가야 꼬리 부분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확률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해됐죠? 예, 정해진 유의 수준을 정해놓고 예, 그것보다 더 작은 위험이 됐을 때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유의 수준보다 위험이 더 컸다 그러면은 예, 기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측 검정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뮤가 뮤제로하고 다른데? 예,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평균이 뮤제로보다 크게 나왔거나 작게 나왔거나 할 텐데 예, 이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중요한 거지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검정하시면 되고요. 작다는 필요 없는데 그냥 크다라는 것만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데 한다면은 크다라는 쪽만 주장을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양측인가 단측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예, 해서 제가 문제를 준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작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크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시면 되고요. 작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문제를 주면 작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양측 검정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해서 그 문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무엇을 검정하라고 써 있는지 읽으시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양측 검정인가 단측 검정인가 하는 것을 얘기 없이 한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테니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내는 문제에서는 다 그것은 주겠습니다. 양측인지 단측인지 어떤 걸 검정해라 이렇게 주겠습니다. 걱정할 건 없고요. 자, 그럼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검정을 해볼까요? 마찬가지. 귀무가설하는 것은 뮤가 뮤제로다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나.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그 z값에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해서 우리가 z0를 얻었어요. 똑같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규모다 그러면 시그마를 모를 때 s를 사용해도 된다. 꼭 주의할 거 이건 대규모 때만 쓰는 거다. 그래야 z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규모가 됐을 때 s라고 썼다면 그건 t 분포를 따라가는 거다. t0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z0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z 분포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줬으니까 양측 검정일 때는 큰 쪽, 작은 쪽을 합해서 넓이를 알파만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개 합해서 넓이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돼야 두 개, 대칭이니까 이렇게 정해서 두 개 합해서 알파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z의 값은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니까 z 2분의 알파가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은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되죠. t분포와 z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부호만 바꾸면 되지만 f분포, 카이 제곱 분포는 중앙 중심으로 대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0보다 큰 쪽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해서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앞에서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z분포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z가 z 2분의 알파 이상이 되는 쪽, z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이하가 되는 쪽, 그 확률 두 개를 합한 것이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씩 나눠서 이 값이 2분의 알파, 이 값이 2분의 알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z0는 계산하면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z0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오른쪽 큰 값이 나와서 z2분의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면 더 큰 값이 됐다면 기각하시면 돼요. 기각. 작은 값이 나와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다면 역시 기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z0가 작은 값인데 이렇게 있든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오른쪽에 있든지 마찬가지로 z0가 이렇게 큰 값이 나와서 계산을 했는데 z2분의 알파보다는 왼쪽에 있든지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이것은 기각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유의수준 알파가 주어지면 반으로 나눈다. 2분의 알파를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z2분의 알파를 계산하셔서 z0가 플러스가 됐다면 z2분의 알파하고 비교해서 더 크면 기각. 만약에 z0가 음수가 나왔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하고 비교를 하셔서 더 작으면 기각.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일 모평균 대규모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예. 단일 모평균 검정을 하는데 여러분 주장은 단측 검정, 양측 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단측 검정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은 뮤가 뮤제로보다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H1 대립가설이고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경우도 귀무가설 H0는 뮤는 뮤제로다.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도 H0는 뮤가 뮤제로다.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라는 주장도 H0는 뮤가 뮤제로다. 예, H0는 전부 뮤가 뮤제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해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만들었고요. 그게 Z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값을 Z0라고 썼고요. 기호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Z0는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한 거예요. 여기 뮤가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이 통계량이 Z분포를 따라갔죠. 그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됐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예,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시그마를 안다면 이걸 가지고 Z분포로 얘기할 수 있다. 그 대규모인 케이스에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고 하면 s로 바꿨어도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라는 것은 근사적으로 Z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건 꼭 대규모일 때만 이렇게 써야 Z분포가 된다. 그래서 Z0라고 쓸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측 검정일 때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일 때는 기각력은 Z알파를 계산하셔서 Z알파 이상이 되는 그쪽에서 기각을 하시면 됩니다. Z0가 Z알파 이상이 되면 기각.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일 때는 Z0가 마이너스 Z알파 이하가 되면 기각.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라는 주장에서는 Z0가 Z2분의 알파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Z0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기각한다. 그렇죠? 자, 그럼 P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선 단측 검정부터 Z0가 이렇게 크다라는 주장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넓이가 기각할 수 있는 최소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것은 Z가 Z0 이상인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P값은 Z가 Z0 이상인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이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Z분포에 대해서는 P값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표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P값을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분포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렇죠? Z분포는 그 수를 가지고 Z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를 찾는 거지만 나머지 분포는 전부 알파를 가지고 그 해당 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물론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해서 그 표를 다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F분포에서 한번 연습한 적이 있었죠. 보관법을 쓰시면 돼요. 딱 정확하게 그 값이 없으면 보관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값이 있다면 그건 행운이고 그냥 그 값을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관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T분포나 F분포, 카이제곱분포 이런 거에서는 P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고 연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Z분포에서는 그냥 표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Z분포에서는 P값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해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주장은 P값이 Z가 Z0 이상인 확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Z0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0 왼쪽에 가 있을 텐데 역시 이 넓이, 이 넓이가 P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는 Z0 왼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이죠. 그렇죠? 양측 검정이 되면 우리는 P값이라는 것을 유의수준 알파를 반씩 2분의 알파씩 나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이만큼, 이만큼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를 합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Z0가 나왔다라고 하면 Z0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이만큼 넓이를
2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갖다 놓고 절대값 씌워서 그 이상인 넓이 2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Z가 Z0의 절대값 이상이 되는 확률의 2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0.3 볼까요?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망자 1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71.8년으로 나타났다. 자, 그럼 표본 평균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71.8입니다. 예. 그럴 때 모 표준 편차는 주어졌네요. 8.9년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을 보니까 71.8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평균 수명, 즉 이제 모 평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현재 사람들의 평균 수명 하는 거니까 표본에 관계없이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평균 수명이 70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표본 평균이 71.8이니까 70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 평균도 70보다는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해서 유의 수준 0.05를 줬으니까 95%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95% 정도 그렇게 된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검정을 합니다. 길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뮤가 70보다 수명이 길다, 뮤가 7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에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H1 대립가설 뮤가 70보다 크다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기무가설은 그것에 반대되는 거지만 그 이하다라는 거에서 작다 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뮤가 70이다 이렇게 쓰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100명을 표본 조사했으니까 30 이상이네요. 그렇죠? 우리 평균에 관한 얘기고, 그렇죠? 그렇다면 30 이상이니까 대규모고, 단일 모집단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단일 평균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유의 수준 알파 계산하면 되고요. 알파가 0.05. 그렇다면 이것이 대규모일 때 Z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Z알파고요. 그렇죠? 단측 검정이니까 Z알파, 양측이었다면 Z2분의 알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Z알파, 근데 알파가 0.05니까 Z 0.05입니다.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값을 얘기했었죠. Z 0.05, 1.65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Z 0.05 이건 1.65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Z 이거의 반 0.025 이 값은 1.96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Z 0.01 0.01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값은 2.3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표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Z 이거의 반 0.005 이 값은 몇 번 나왔죠? 이건 2.58이에요. 해서 이 네 개의 값은 이렇게 약속된 값을 쓰셔야 됩니다. 이 학습 영상 보시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때에도 이 네 개의 값은 이렇게 써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Z 0.05는 1.65, Z 0.025는 1.96, Z 0.01은 2.33, Z 0.005는 2.58.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이 네 개의 값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Z 0.05는 1.65예요. 그렇다면 이제 Z0, 뮤에다가 뮤제로가 70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대입하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계산할까요? 표본의 크기는 100이었어요. 시그마는 문제에 8.9라고 주어졌어요. x바 표본 평균 계산한 결과 문제에 있어요. 71.8. 뮤제로 비교 대상 70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표본 평균이 71.8, 70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분자가 플러스로 나온다. 오른쪽에 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0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Z알파하고 비교해야 되지요. 1.65. 그것보다 더 큰 값이 나왔네요. 2.02. 그렇다면 더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여기 Z 0.05가 있었어요. 그 값이 1.65입니다. 근데 Z0를 계산하니까 Z0가 2.02가 됐어요.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여러분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표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평균 수명은 70년보다는 길다고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주장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 P값으로는 어떻게 검정할 수 있을까? 지금 유의수준 0.05가 주어져 있었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유의수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유의수준만 빼고 검정해라. 70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는지 검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똑같이 다 쓰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주장 그리고 귀무가설 쓰고 Z0 계산하고요. Z0 2.02까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알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은 빠져나간 거죠. 이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2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Z0가 이제 먼저 계산이 된 거니까 Z0가 여기 Z0 2.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예, 그 알파의 최소값, P값은 이 오른쪽 꼬리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오른쪽 꼬리 넓이가 바로 예, Z가 Z0보다 큰 쪽, 예, 연속이니까 등호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인 쪽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해서 P는 예, Z가 2.02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렇죠? 예, 그 값이 P 값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표에서 찾으면 돼요. 이 오른쪽 넓이가 표에 있는 건 아니죠. 왼쪽 넓이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이용해서 1에서 Z가 2.02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표를 찾으시면 돼요. Z분포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이 세로열에서 2.0 이렇게 찾으시고요. 두 번째 자리는 가로열에서 0.02 이렇게 찾으시고요. 0.02에서 내려가고 2.0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0.9783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P값은 1에서 이 값을 빼준 거니까 1에서 0.9783을 빼주면 0.0217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주셔야 돼요. P값이 0.0217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유의수준 0.0217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유의수준이 0.0217 이상이면 기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 아까처럼 0.05라고 주어졌다면 이 P값보다 커요. 그렇죠? 그럼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P값이 0.0217이니까 알파가 만약에 0.01 이렇게 줬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예, 95% 정도 생각하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99%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주장을 99%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예,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예, 이게 못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알파에 따라서 못 받아들였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확률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몇 퍼센트 정도는 예,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럼 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0.4 보세요. 스포츠 연구 제조업자가 인조 낚싯줄을 개발했는데 신제품의 평균 인장 강도와 표준 편차가 각각 8kg과 0.5kg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낚싯줄 50개를 표본으로 추출했다.
해서 인장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인장 강도는 7.8kg으로 나타났어요. 표본 평균이 7.8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조업자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0.01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물론 표본 평균 7.8이니까 주장 8kg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똑같이 주고 작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작다고 하면 단측 검정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양측 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게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검증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러면 8kg이라고 주장하는데 7.8이 나왔으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8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장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주장이죠. 그래서 H1은 뮤는 8과 다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뮤는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고요. 이제 유의 수준 0.0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 50개를 꺼냈으니까 30 이상이에요. 그렇죠? 30 이상이다라고 하면 역시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대규모니까 Z분포를 따라갈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양측 검정이에요. 그렇죠? 양측 검정이니까 Z 2분의 알파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단측이면 Z알파, 양측이면 Z2분의 알파. 어렵지 않죠? 예. 그럼 Z2분의 알파는 알파가 0.01이니까 0.005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예, 기억하셔야 되는 수고요. Z 0.005는 2.58. 기억해 두세요. 4개의 값. 예. 그렇다면 이제 검정 통계량, 예, 뮤에다가 뮤제로를 대입합니다. 뮤제로라는 게 8이지요. 그렇죠? 그럼 뮤제로 값에다가 8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그렇죠? 루트 n, 예, 표본의 크기는 50. 시그마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0.5라고. 그렇죠? 주어져 있으니까 0.5 쓰시고요. x바 계산했습니다. 예, 7.8이네요. 뮤제로 비교하려는 대상 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50분의 0.5분의 7.8 마이너스 8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83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수가 나왔어요. 작은 값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2.58 부호를 바꿔서 비교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2.58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는데 마이너스 2.83, 예, 마이너스 2.58보다는 절대값이 더 큰 값이죠. 음수니까 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2.83이 마이너스 2.58보다 더 왼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기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알파에 의해서 예, 우리가 예, Z2분의 알파를 만들어서 여기 예, 이쪽 왼쪽에 있는 값을 예, 마이너스 2.58 이렇게 찾았는데 Z0를 계산하니까 여기 Z0가 마이너스 2.83 더 왼쪽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됐죠?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 예, 낚싯줄의 평균 인장 강도는 8kg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됐죠? 예. 작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작다고 할 수 있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 쓰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같은 문제를 P 값으로 검정을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Z0, 예, 이렇게 음수가 나왔어요. 여기 Z0. 그렇죠? 예,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8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니까 이 넓이의 2배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예, Z가 Z0의 절대값보다 큰 확률의 2배 할 텐데 그 값은 오른쪽으로 얘기한다면 Z가 2.83보다 큰 확률의 2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표에서 찾기 위해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값이 당장 여기 있으니까
Z가 마이너스 2.83보다 작을 확률의 2배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예,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2.8 찾으시고요. 가로축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점 03, 여기 두 번째 자리 3이니까 찾으시고 점 03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2.8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예, 표를 읽으시면 돼요. 0.0023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P값은 그것의 2배니까 2배 하면 0.004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0.0046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걸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의수준이 알파가 예를 들어서 0.01 또는 0.05 이런 걸로 이렇게 이 값보다 큰 값이 있다면 기각.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0.003 이 정도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99.7%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해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일 모평균 검정을 하는데 소규모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인데 T분포 따라가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되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시그마를 몰라야 됩니다. 해서 소규모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모분산이 주어져 있으면 그건 아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 모분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단측 검정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양측 검정은 뮤가 뮤제로가 아니다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유의 수준 알파 정해두고요. 귀무가설은 뮤가 뮤제로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해서 통계량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S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T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해서 그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라가니까 T0라고 쓸 거고요. 자, 그렇다면 T0의 모양은 앞에 있던 그 Z0의 모양에서 시그마가 S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한 거죠. 그래야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해서 T0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량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해서 그 분포에 대한 분포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단축 검정. 우리 T분포도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T분포. 근데 우리는 이 T0가 T라고 준 값,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것이 T분포를 따라가는데 T분포는 자유도가 있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유도가 N-1 표본의 크기에서 하나 뺀 거. N-1 자유도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해서 자유도 이 뒤에다가 가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유도 N-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측 검정이니까 이번에는 T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유도 N-1에서.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검정 통계량 T0가 이렇게 오른쪽에 가면 기각, 그리고 T0가 이렇게 왼쪽에 가면 기각의 실패. 어려운 거 없죠? 마찬가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이 검정에서 T0가 이제 음수가 나올 텐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T 값은 마이너스 T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자유도 N-1이고 이 분포가 T 분포고 자유도 N-1이고 그렇죠? 이번에는 T0가 이렇게
마이너스 t 알파보다 더 왼쪽에 가면 기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t 알파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 음수긴 한데 그렇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t가 t 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이나 t가 마이너스 t 알파 이하가 되는 확률이나 똑같이 알파, 예, 이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예, 이렇게 이쪽은 오른쪽, 예, 이쪽은 왼쪽 그림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은 금방 그림에서 설명한 대로 t0가 t 알파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t0가 마이너스 t 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측 검정도 똑같습니다. 예, 유의 수준 가지고 이번에는 t2분의 알파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 예, 그래서 이쪽 오른쪽 꼬리가 2분의 알파다. 그럼 여기 있는 게 t2분의 알파, 자유도 n-1이고요. 대칭이니까 왼쪽 꼬리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t 값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예, 자유도 n-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중앙에 0이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측 검정 뮤가 뮤제로와 달라라는 주장에서는 t0가 플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와서 얘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와서 t2분의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t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는 기각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t0가 여기 있던지, 예, t0가 여기 있으면 이것은 실패.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예, 유의 수준 알파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귀무가설은 뮤는 뮤제로다라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 t0는 뮤에다가 뮤제로 대입한 값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t가 t2분의 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하고 t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이하가 되는 확률을 두 개 합해서 알파가 되게 만든 거니까 예, t0가 t2분의 알파 이상이 되거나 t0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그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소규모 표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주장 H1, 예, 대립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뮤는 뮤제로와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어떤 경우든 예, 대립가설을 반대하는 그 반대되는 주장 귀무가설은 뮤는 뮤제로다 이렇게 되고요. 해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텐데 소규모 표본일 때 평균 얘기는 t분포를 따라간다.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 해서 t0라고 쓸 거다. 그렇죠? 뮤 대신에 뮤제로를 대입한 값이다. 그래서 t0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반드시 s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각력은 어디냐? 예,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은 T0 검정 통계량이 T알파 이상이 되면 기각한다. 그 T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T0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T알파 이하가 되면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한다. 뮤가 뮤제로와 다르다라는 주장에서는 2분의 알파씩 해서 T0가 T2분의 알파 이상이 되거나 T0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이하가 되면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0.5 볼까요? 예. 에디슨 전기연구소에서 발표한 진공청소기 사용으로 인한 각 가정의 연평균 얘기입니다. 연평균 전력 사용량이 46kWh였다. 예,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12가정을 표본 추출해서 12가정이니까 30보다 작아요. 소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진공청소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X바가 42kWh 이렇게 나왔다. 표본 표준 편차는 S는 11.9kWh였다. 예, S가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는 지금 문제 없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네,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이론을 만들 때 사용했던 거지요. 예, 진공청소기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이 46kWh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예, 표본 평균을 조사를 했더니 42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46이 전력 사용량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텐데 그것하고 비교하니까 42, 더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모평균도 46보다는 작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장은 작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문제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장은 H1, 뮤는 46보다 작다. 이게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H0, 뮤는 46이야.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다 됐죠? 표본의 크기는 30보다 작으니까 소규모 표본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 표본 크기에서 하나 빼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서 자유도는 n-1이다. 기억하시고요. 12개 표본을 꺼냈으니까 12-1 해서 자유도는 1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의 수준은 주어져 있습니다. 0.05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단측 검정이니까 그렇죠? T 알파를 찾으셔야 돼요. T 알파 n-1. 그렇죠? 해서 T 알파 n-1은 알파가 0.05니까 T 0.05 n-1 11. 그렇죠? T 0.05 11을 찾으시면 됩니다. 표 보는 방법 알죠? 이번에는 자유도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유도에서 11 찾으시고 알파 그 값은 여기 있는 거 0.05 찾으시고요. 우리 필요한 값을 찾으면 된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0.05에서 내려가고 11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 수가 1.796 찾으셨나요? 이렇게 찾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럼 다 찾았으니까 이제 검정 통계랑 계산해서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T0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어렵지 않죠? 표본의 크기는 12,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11.9 주어져 있어요. x바 표본 평균 계산한 결과 42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비교하려는 값 뮤제로 46. 다 됐죠? 그럼 계산하면 루트 12분의 11.9분의 4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1.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다 됐죠? 그렇다면 음수가 나왔으니까 1.796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1.796 이것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 비교하는 이 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796 절대값 계산하면 1.796이에요. 마이너스 1.16 절대값 계산하면 1.16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절대값이 큰 값이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작아야 이 수보다 마이너스 1.796보다 더 작아야 기각을 할 텐데 마이너스 1.16은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0에 더 가까워.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보다 더 작아야 음수니까 더 작아야 기각을 하는데 작지 않았어요. 그럼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유의 수준 0.05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바뀌면 결론이 당연히 바뀌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의 수준 0.05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해서 이 유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제 기각을 못했으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는 결론을 쓰면 됩니다. 진공청소기의 연평균 전력 사용량이 46kWh보다 작다고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어렵지 않죠? 예, 유의 수준이 바뀌면 예,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유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한 거지 완전히 뭐 잘못된 얘기다, 잘된 얘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